여러분 5월의 괴물 폭염, 경제 숨통도 죄다. 저는 당연히 경제 숨통을 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52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더워요. 굉장히 더워요. 벌써 더워요. 지금이 5월이거든요. 5월 21일인데 벌써 이렇게 더우면 이게 폭염까지 아니고 덥다 이 정도에는요 오히려 소비를 더 늘릴 수가 있지만 이게 폭염을 넘어서서 괴물 폭염까지 간다. 이것은요 경제에도 치명상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거든요. 나다니지 않으면요 이게 매출을 올리고 싶어도 손님이 없어서 매출을 못 올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괴물폭염은요 경제의 숨통도 쥘다 이런 얘기가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덥길래 괴물폭염이라고 하느냐. 지금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강원도 강릉 최고기온이 여러분 35.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35.5도까지. 야, 장난 아니죠. 이게 5월입니다. 7월이 아닙니다. 5월인데 35.5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올여름은 어떻게 될라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것도 더운 일인데 35.5도까지 올라갔으니 이것은 뭐 한반도를 달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강릉만 이런 게 아니에요. 삼척도 3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34.5도. 야, 이거 뭐 역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요 지금 괴물 폭염에 엄청나게 걱정을 합니다. 대한민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만. 세계적으로 나아가면요 더 심각합니다. 지금 폭염 자체가 동남아는 완전히 강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남아시아는 베트남이나 싱가포르가 굉장히 많이 온도가 올라갔는데 특히 베트남은요 4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44.2도. 말이 44.2도지 이거는 폭염이 아니라 나갈 수가 없는 온도입니다. 44.2도면 충격적이거든요.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는 41도의 폭염이 몰아치고 있고요. 아프리카인 모로코나 알제리도 41도의 폭염입니다. 중국도 산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37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 32도까지 올라갑니다. 32도라는 건 여러분 북미에서는 지금 최고 온도입니다. 1975년에 최고 온도가 26.7도였습니다. 26.7도. 그런데 시애틀의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뭐 난리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포틀랜드시 같은 경우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시도 3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973년에 33.3도를 기록한 이후로 지금 최고 온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태평양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다. 엘니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엘니뇨가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북이 60도에서 남이 60도 기준의 온도를 보면 20.9도예요. 2016년 이게 회색이거든요. 회색선이 2016년인데 이때가 슈퍼 엘니뇨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때보다도. 이게 1982년에서 2011년의 평균보다는 뭐 엄청나게 높고요. 2022년보다도 지금 2023년에
빨간색 온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폭염이 오든가 아니면 폭우가 오든가 이런 난리를 치거든요. 엘니뇨 현상이 계속되면 폭우가 올 거고요. 라니뇨 현상이 되면 이게 반대로 말입니다. 이 북이 60도에서 남이 60도 바다 온도가 식는다는 거니까 이것은요 폭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쪽에는요 엘니뇨도 오겠지만 라니뇨가 더 충격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강수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요 올여름에 한국에는요 7월에 3일 빼놓고는 다 비가 온다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비까지 많이 온다. 폭염에 폭우까지 겹친다. 경제가 괜찮을까요? 경제가 괜찮을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 경제 굉장히 가라앉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3년 1분기가 0.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작년 3분기도 0.3%였고요. 작년 4분기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0.4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2분기는 경제가 안 좋다고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만약에 개물 폭염이 전국으로 확대되든가 반대로 엄청난 폭우가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면 여러분 상반기 우리 경제가 나빴는데 하반기도 경제가 좋지 않을 거라는 3분기도 경제가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전망이 결국은요 우리 경제가 신음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환진 TV를 지금 보시는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꼭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개물 폭염이 됐든지 아니면 엄청난 폭우가 오든지 이상기후는 올여름에 절정을 이룰 것 같은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거 대비하지 않으면요 손님은 없는데 전기료는 폭등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평소 100만 원 나오던 게 200만 원씩 나오면 또 빚을 지는 그런 최악의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7월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요 7월의 어떤 상황 우리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경제라는 게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경제가 엎어지기도 하는데요. 폭염이나 폭우가 오면 당연히 경제가 엎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해서요. 5월이 이만큼 더우니까 6월을 더 열심히 살아서 7월의 손해를 미리 만회해 놓는 그런 준비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올여름의 이상기후는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돈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경제 상황이. 미리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미리 대비를 하면 그만큼 충격이 오더라도 내가 마음적으로도 준비도 하고요. 또 미리 매출에 대한 어떤 선점도 준비를 해놓으면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